대한민국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이끄는 요트 관광의 선두 기업입니다. 최초에는 요트에서 숙박하는 이제 요트 스테이라는 상품으로 창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태워주거나 이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좀 비즈니스를 변화를 했고, 그 당시엔 별로 잘 없었지 않나요? 아예 없었죠. 한국에는 최초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기서 사람들 막 재운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요트 선주들이나 사업자들이 다 그 절대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저거는 하다 말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초기 창업 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의 요트 문화를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줬다, 혁신에 이바지했다 라고 좀 기억 남는 그런 회사가 좀 되고 싶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요트탈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건우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이끄는 요트 관광의 선두 기업입니다. 요트 탈레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최초에는 요트에서 숙박하는 이제 요트 스테이라는 상품으로 창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태워주거나 이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조금 비즈니스를 변화를 했고, 최근에는 요트 관련된 IC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제 요트 관광의 특화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9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는 메일 체크하거나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좀 구상한다거나 뉴스 기사들을 요트 쪽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좀 수집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에는 요트탈리 경영팀 직원들이랑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운항팀 팀장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요트 투어 스케줄에 대해서 의논하고, 오후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배를 제조를 하고 있어서 울주에 있는 공장을 한번 다녀왔다가, 안에는 저희 요트 투어가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현장 관리도 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와, 대표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5년 12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딱 10년 딱 차입니다.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우연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요트 쪽에 관련된 해양레저 전공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꿈이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좀 꿈이었는데, 박사과정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창업 공모전 같은 거를 보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의 관광벤처 공모전인데, 공모전에 우연찮게 이게 사업계획서를 그냥 장난삼아 써서 이게 제출을 했거든요. 운 좋게 당선이 돼가지고 학업이랑 사업을 좀 병행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그리고 제 적성에도 맞아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거의 올인을 하고 학업은 조금 뒷전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5분 뒤에 회의실에서 할게요. 네, 아래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바로 모바일. 근데 그 절차 자체가 하나하나, 어떤 회의였나요? 최근에 이제 지금 개발 중인 요트 관리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할 건지, 프로그램 뭐 쓸 건지 하는 개발팀 회의였습니다. 팀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운항팀, 예약팀, 그리고 그 운항과 예약을 서포트하는 이제 경영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공간이 이제 경영팀이 업무를 보는 공간인데, 이 경영팀 안에서도 회계, 영상 제작, 마케팅, 뭐 디자인, 그 다음 개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운항팀에서는 저희가 장소별로 더베이 102, 수영강, 그리고 요트 경기장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약팀은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비원 직원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의 정체는 뭔가요? 그 이사님이 직접 기르시는 강아지인데 초창기 원년 멤버예요. 타네. 창립 멤버의 혜택은 따로 있나요? 얘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자유로운데. 네. 저희가 현장으로 나갈 건데요. 더베이 102로 먼저 가서 오늘 투어 나갈 배들을 좀 체크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수영강으로 좀 이동할 계획입니다. 바다 날씨를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날씨 어플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보는데, 그걸로 미리 예측하고 실제 바다 날씨 확인하고, 그래야지 요트 운항할 때 안전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날씨를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다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엄청 좋아했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바다 보는 거를 진짜 좀 싫어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좋으면 바다에 우리 배들이 많이 없으면 좀 속상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또 안 좋으면 이제 바다에 나갔을 때 위험할까봐 또 걱정되고, 이래서 집도 오션뷰는 절대 안 가요. 네, 무조건 마운틴뷰, 시티뷰.
네. 야외에 나오니까 또 인물 사시는 것 같네요. 선글라스 껴가지고 여기가 매표소고 일로 내려가면 이제 요트가 있거든요. 요트 매표소에 그 있는 직원 얘기를 잠시 하고 키오스크는 좀 어땠는데 현장에서 승선 신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엊그제부터 테스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잘 없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사람이 결제받고 이러는데 무이나 요트 스테이로 시작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트에 좀 숙박한다는 게 좀 되게 낯설었을 것 같은데 그 업을 시작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네덜란드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막 알아보니까 보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트에서 잠을 자는 숙박을 예약을 해서 제가 하루를 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잤던 숙박지 중에 거의 최고여서 한국에도 이런 숙박 시스템이 있으면 진짜 좀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엔 별로 잘 없었지 않나요? 아예 없었죠. 한국에는 최초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기서 사람들 막 재운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요트 선주들이나 사업자들이 다 그 절대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저거는 하다 말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대 많이 했던 게 12대까지 예약을 주말에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주들이 다 저한테 배를 빌려줄 테니까 자기 배도 예약을 받아달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게 뭔가 잘 될까라는 뭔가 그런 두려움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망해도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좀 편하게 했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배를 사서 투자를 막 끌어와 가지고 돈을 빌리고 이랬다면 두려움이 컸을 텐데, 정부 지원 사업에 배 임대료를 좀 받고 뭐 망하더라도 경험 삼아 해보자 이랬기 때문에 겁은 전혀 안 났어요.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한댔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 어땠나요?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가장 큰 반대는 저희 부모님이셨죠. 한 10년 정도를 제가 이 공부를 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10년 이렇게 공부시켜 놨더니 갑자기 다른 사업한다 하고 하니까 엄청 싫어하셨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업이랑 이걸 병행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사업 계획서를 저희 부모님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주신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 반응 어떠세요?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뿌듯해 하시는 걸 많이 느껴서 더 잘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배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배고, 보통 배에 오면 전체적으로 청소 상태 이런 거 한번 확인하고, 이 공간이 샤워실, 욕실, 그리고 뒤쪽이 침실이거든요. 그 다음 이런 데는 다 옷장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책상이거든요. 여기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냥 되게 고급스러운 원룸이죠. 배를 타러 왔을 때 손님들이 사실 요트를 처음 접해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여기 위에 누워서 사진도 찍으시고. 요트 유지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면 유지 비용이 좀 낮은 편이고요. 전문성이 좀 없고 하면 유지 비용이 많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유지 비용 중에 제일 핵심이 수리비거든요. 엔진이 고장 난다거나 하면 수리비가 몇 천만 원씩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유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주면 가장 큰 유지 비용이 낮아지니까 유지 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중요하게 체크돼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의 심장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배의 엔진이거든요. 아까는 엔진 소리나 이런 건 들었으니까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탄내가 없는지, 벽면에 그을림이 없는지, 그리고 하부에 물이 고임 현상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거죠.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팀장 회의나 이제 운항팀 회의할 때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바지가 검은색밖에 없어요. 이제 이 배 타고 가시면 되거든요. 네. 총 사업장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은 크게 세 군데라 보시면 되거든요. 더베 101 수영만 요트 경기장, 그리고 수영강, 이제 이 세 군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기가 해운대 리버 크루즈라고 수영강이랑 강알리 앞바다까지 이 강을 중심으로 도는 이제 유람선 선착장이에요. 배 주로 2대가 있거든요. 2대와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매표소 및 이제 승선 대기 장소, 저 공간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오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사전에 한번 배도 한번 볼 겸 해서 왔습니다. 수영강에서만 출발하는 전용 크루즈 보트거든요.
한 40인승 되는 배고 이런 선착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허가를 어떻게 받나요?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배들이 한 대도 안 다녔어요. 요트 사업을 하면서 외국의 강을 가보면 유람선이 없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랑 해운대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게 좀 잘 받아주셔서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앞에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나온 다리. 저 높이가 4.5m거든요. 1년 365일에 그 높이를 자료로 갖다 달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쟀어요. 조차라는 게 있으니까 물이 빠지면 높아지거든요. 그럼 높을 때는 다리 높이가 이 사이가 낮아질 거고 요 강의 전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보가 돼야 배들이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서 레이더 수심기 측정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여기 수영장 전체를 훑었죠. 수심도와 교량 높이도 1년치를 데이터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기본 수심도는 있거든요. 뭐 중간에 5m고 뭐 옆에 3m다 이런 건 있는데 1제곱미터당 그 데이터는 없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오래 걸렸죠. 거의 사업 준비하고 3년 딱 지났을 때 첫 배를 띄웠거든요. 그때 진짜 감회가 좀 남달랐죠. 올라가 볼까요? 매표소. 마케팅은 저희는 사실 다 자체적으로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마케팅 회사한테 뭔가 맡기거나 뭐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마케팅 대부분을 직원을 고용해서 아예 자체 마케팅을 하자 이런 주의라 모든 마케팅 영역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관광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용을 하고 난 후기를 믿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 구조상의 상품이거든요. 다른 요트 업체들과 이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 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편이라 사용자의 후기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블로그 쪽을 제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들어와서 일단 여기는 해운대 리버크루즈 그 이용자들이 오셨을 때 이쪽 매표소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 승객 대기 공간. 네. 그리고 저 끝에는 마이스라고 하는 회의나 행사를 여기서 하고 공간 사업도 같이 하시는. 네, 공간 사업도 같이 합니다. 가시죠. 가운데 예전에 비해서 요트업이 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요트 탈래면 차별화된 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야 되는 소스들 그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팀이라든지 내부 인력으로 얘를 만들어 나가면 외부 변수에 대한 위험성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저희 회사는 좀 빨라서 특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되게 민감한 회사거든요. 예전에 박사 학위를 할 때도 제 논문이 해양 안전에 관련된 논문이었을 정도로 조금 민감한 편인데 매일 배를 체크하는 체크 매뉴얼을 따로 만든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사고가 났을 때 비상 대응 훈련을 한다든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안전에 대한. 그래서 그 점이 특장점인 것 같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예약하시나요? 탑승자 수로 계산을 했을 때 겨울이랑 여름이랑 좀 차이가 큰데 여름에 진짜 많이 오시는 경우는 하루에 한 1,800명 정도도 오세요.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요트를 타고 온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연간으로 따지면 한 14만 명 정도 저희 회사로 오시거든요. 겨울에는 그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초기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기 창업 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비 중에 요트를 6개월간 임대하는 임대비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 요트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나 마케팅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초기에 2천만 원 지원금 받은 걸로 거의 다 썼어요. 시작할 때는 저는 창업 비용이 거의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당시 빌렸던 배를 제가 샀거든요.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연 매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거의 연 뭐 3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여기는 요트 경기장이거든요. 제가 요트 스테이라는 거를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앞에 있는 저런 배 한 대 선주가 있으면 저 선주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배 한 달에 제가 뭐 100만 원씩 드릴 테니 배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안에 뭐 인테리어 하고 손님 받고 뭐 재워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12대까지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벌었던 돈으로 모아뒀던 돈이랑 뭐 다 보태서 처음에 배를 사게 되었죠. 으쌰.
여기서는 어떤 걸 하나요? 그러면? 저희 배들이 거의 다 일로 다 직결을 해요.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하는 메인 공간이고, 근데 지금 내년에 또 재개발이 지금 예상돼 있어서 리스크가 이제 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 회의하러 가시는 거죠? 다른 것도 하고 계신 거 따로 있을까요? 2년 전에 시작한 사업 중에 저희가 요트 제조 사업에 좀 뛰어들었거든요. 그 공장은 울주군에 저희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알루미늄 보트를 제조하고 중고보트 수리 정비, 보관 관리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굳이 요트 제조 사업까지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7년차, 8년차 정도 됐을 때 이 요트 관광 시장이 평생 갈 거냐 생각을 해봤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트 가격이 좀 올랐고 국내 요트 제조가 해외 요트 제조 기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요트에 대한 뭐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가가 럭셔리하고 예쁜 요트를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 대표님 어떤 회의를 하셨나요? 운항팀의 팀장들이랑 매주 금요일마다 다 나와서 한 주간의 이제 이슈 같이 얘기하고, 다가오는 봄맞이해서 운항 시간이랑 요금이 다 바뀌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회의했습니다. 네.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요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요트 투어 하면서 진짜 즐겁게 즐기고 갈 때 그때 되게 뿌듯하죠. 요트 탈래의 최종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그 비전, 골 뭐 이런 거에 그 대한민국 요트 문화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저희 비전이고, 골 자체가 대한민국 1등 해양 관광 벤처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새로운 시도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인데, 저희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의 요트 문화를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줬다, 혁신에 이바지했다 라고 좀 기억 남는 그런 회사가 좀 되고 싶어요.